예, 미중 경쟁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네 가지 정도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체제 내 경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국 정책에 기반한 경쟁을 의미하는데,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와 규범 내에서 미중 양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시각이죠. 이런 시각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우월성에 기반을 하고 있고, 미중 양국이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이때의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이 이러한 체제 내 경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미중 갈등이 이익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취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무역 적자폭이 미국이 너무 많다. 이걸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트럼프가 시작을 했을 당시 미중 갈등이 이익 갈등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체제 대결, 이념 대결로 보는 시각인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에 대한 중국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시각을 미국이 가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우즈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중 경제가 폭넓은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따라서 주로 상당히 강경파들이 주장을 하는 것, 미중 간의 어떤 신냉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체제 대결,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트럼프 시대의 미중 경쟁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시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은 바이든 시대 때 전략 경쟁입니다. 전략 경쟁. 네 번째 전략 경쟁인데,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점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실제 냉전 시절의 미소 양국이 핵 전략과 군사 전략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비 경쟁에 돌입했었는데, 현재 미중 양국은 총체적인 어떤 전략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미중 경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협력 하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GDP가 전 세계 한 25%, 냉전 시대 때는 한 42%인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혼자 중국과 경쟁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적인 가치와 미국 중심의 규범 등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동맹국들과 함께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동맹 구축, 자유주의 국제 질서 회복,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무역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폭넓은 디커플링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부분적 디커플링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관세적 전쟁이나 뭐 냉전적 함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때리는데 효과가 없었다. 중국은 계속해서 뭐 힘을 계속 키우고 있었다.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중국만을 겨냥한 보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디커플링을 선호를 했었는데, 바이든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 산업 부분에서만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즉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전략 경쟁은 실제 작년에 그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제시를 했고, 물론 무조건 협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고 경쟁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강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처럼 무역, 군사, 5G, 대만, 인권 이런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중국은 협력을 원한다, 미국과 협력을 원한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함, 어전시를 가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맹 정책 관련해서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되찾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기존의 양자 동맹에서 다자 동맹화시키고 네트워크화 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한국, 호주, 기존의 핵심 동맹국들 이외에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러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맹국들의 공정한 분담금 지불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때처럼 동맹을 금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 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만들고, 그래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기업이 주도하는 5G 네트워크를 함께 개발을 하겠다. 기존에는 각국이 다 따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현재 뭐 5G나 하이테크를 통해서 국민들 감시를 하고 이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자유세계를 결속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세계 민주주의 미국에 기반한 규칙 규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중국이 만들지 않고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고 있고, 바이든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제시, 군사적 관여를 계속 이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미중이 계속해서 지지해왔던, 합의해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안전보장을 유지를 하고 군사무기 판매까지도 지속적으로 이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항해의 자유작전을 수행을 하고 군함도 파견을 하고, 이러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연관이 되고는 있는데, 미 국방부의 이익과 전략과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마찰보다는 미중 갈등 측면에서 미국 측에 동참하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수를 늘리는 데 더 중점을 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기존에는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할 걸로 보이고, 아마 한국 역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중 대결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외교가 가능했습니다. 즉 어떤 외교적 공간을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었죠. 근데 미중 간 갈등이 점점 거세지면서 우리가 유용할 수 있었던 외교적 공간이 지금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과거와는 틀리게 D10 한국 들어와라, 쿼드 참여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한다 그러죠. 5G를 동맹국들과 함께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한국의 참여가 분명히 요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미국이 고려해 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압박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비해서 중국의 대미 전략은 다소 방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전략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또한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은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터키 등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 관련해서 중국은 크게 한 두 가지 분야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저희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경험을 했듯이 한미 간 군사적인 협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쿼드 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쿼드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어떤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 군사 안보 체제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은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인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 견제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 대화체로 기능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국 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사용됐을 경우에 중국의 반대 입장 이런 것들이 한국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한테 북한 문제는 후순위에 있습니다.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이슈도 많고 코로나 경제 회복 또 해외 대외 정책 이슈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망가뜨린 동맹 관계 구축해야죠. 중국 견제해야죠. 이란과 협상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문제보다는 미국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마도 그 동맹 구축 즉 한미 동맹, 한미일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북한 문제를 그 다음에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아마도 중국 견제에 더욱 중점을 두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북한 문제에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역시 이러한 일본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 제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이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은 뭐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재, 강경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외교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외교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은 대북 제재 그리고 대중국 제재를 동시에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중국 책임을 강조를 했었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중국 세컨더리 제재까지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제재 카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제재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대북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북한이 원하는 군축 협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선언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CVID가 빠진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그리고 상호 군축을 요구하는 선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 정부의 대미, 대북, 대중국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미 간에 서로가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좀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고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맹이기 때문에 2+2 회의 같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전략적인 목적을 공통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발을 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또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